윤석열 대통령이 한 130여 분간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시간이 가졌어요. 아까웠습니다. 그거 시간이 듣고 있느라 아깝다. 시간이 아깝죠. 저는 그거 이렇게 듣다가 네. 모니터하다가 네. 잤어요. 아니 그 시간이 낮 시간 아니었어요. 왜냐 이게 어제 좀 쉬는 네. 날이어서 예. 휴식을 취하다가 그거를 보다가 아 딴 나라에서 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잠에 빠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뭐 별 얘기도 없고 그렇게 오랫동안 할 얘기인가 생각도 들고. 별 얘기 없다는 측면도 맞는데 예. 저는 예.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이분의 현실 감각.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 있잖아요. 책 있죠. 아, 이분은 이상한 나라에 나라에서 살고 오신 있는 윤 대통령인가? 음. 도대체 국민들은 지금 너무 이 화딱지가 나고 열불이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아나운서가 화딱지는 약간 좀 그러지 않습니까? 욕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욕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 아닙니다. 제가 화딱지가 났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 화가 나셨다. 감정은 감정 표현을 그 정도로 예. 많이 예.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들끓고 있는데 예. 많은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네. 아니 국정 브리핑 네. 기자회견을 그래서 별 얘기가 없었다라고 별 얘기 보시는 없었죠. 거고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다. 앨리스였다. 예, 이게 시점으로 보면은 그때 왜 그 무슨 고래죠? 그 고래 대왕고래 그 얘기하고 한 87일 만에 연 그렇죠. 거더라고요. 또 한 거죠 브리핑을. 지금 왜 했을까 일단? 지금요? 제가 볼 때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에이. 원래 생각 없이 해요. 설마.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또 무혐의가 나왔고 그리고 한동훈 체제도 보완하니까 별 힘이 없어 보이고 이재명 당대표도 뽑혔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뭔가 이제 딱 그래도 위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어요? 국정에 뭔가 장악하고 있다는 장악 능력? 뭐 그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뭐 아시는 것처럼 거의 약간 물론 여론조사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 후반이나 30%대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저희가 데이터 메타보이스 김봉신 인사하고 하실 거지만 저는 가고. 근데 어쨌든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이건 위기예요, 위기. 거기에다가 윤한 갈등이 커지면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동훈 대표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그 위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무슨 특별한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어내려면요 의료 대란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돼요. 자기가 양보를 하든 이러면 뉴스도 터질 거고 사람들도 아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나보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정 브리핑이라고 한다는 소리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더 꽉 막힌 소리만 불통의 아이콘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한 것만 이제 잘한 과장하고 왜곡해서 치적 쌓기용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떠나가고 있고 친한 쪽으로 가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감들이 이걸 하긴 했다고 보여지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현실 분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의료 대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잖아요. 오히려 기자를 약간 질책하는 듯한 얘기를 했죠. 현장에 가보셔라. 현장은 잘 돌아가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공식 행보 중에요. 지난 4월 맞습니다. 이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렇죠.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럼 갔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4월 이후에 이게 4월 총선 전에 발표했거든요. 2,000명. 그때 발표한 거예요.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제 보니까 한 서너 군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종합병원도 가보고 뭐 이런 병원도 가보고 뭐 다 가봤다. 여러분들 가보시라. 아니 기자들이 매일 가보고 기사 쓰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사람들의 목숨을 정말 경각에 달려 있는 사람들 치료 못 받고 수술도 못 받고 중증 환자의 그 보호자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공감을 못해. 그러면 자기가 소통하겠다고 청와대도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옮기고 관저도 그렇게 막 증축해가면서 옮겨가지고 있으면서 소통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통이다 이거는. 제대로 현장을 아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뉴라이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른대 뭔지를. 본인은 모른다. 야 진짜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아니 최소한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몰랐다고 칩시다. 예전에도 아리백도 모른다고 막 그랬으니까 대선 때도 모를 수 있다고 봐요. 뭐 그래 뭐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뉴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얼마나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이 여론도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 최소한 그 상황이 뭐 뉴라이트가 뭔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좋아요가 아니라 저는 모르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몰랐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배워야지.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저걸 뭔지 잘 모른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진보적인 우파 정도입니까? 무슨 진보예요, 뉴라이트가. 최고리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니 원래 그랬대. 최근에 의료 대란이 원래 그랬습니까? 윤 대통령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마이TV에서 뉴라이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이 클립을 하나 보내드리고 싶다. 안 받을 것 같은데. 공부하시라고. 연락처 아세요? 800에 7070으로 하면 안 되나요? 거길로 하면은 김 팀장 알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저희 오마이TV에 좋은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뉴라이트가 모른다? 그럼 저희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영상 클립을 보내드리겠다. 의료대란 현실을 모르겠다? 나를 대통령실에 초대를 하세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가서 특강을 해드릴게요. 그건 더 안 될 것 같은데.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룬 거 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영상을 보내드리겠다. 연락 주십시오. 뭐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10,000원 자발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님. 네. 뉴라이트 부분 플러스 역사관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한 기자가 친일 정권 아니냐 이런 질문도 했던데 이거는 이제 오늘 0시에 나온 기사인데요. 역사 교과서가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중학교에 7종, 고등학교에 9종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요. 이승만 그리고 자치운동 긍정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끔찍한 삶으로만 설명을 하고요. 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표현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라고 서술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사실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자라는 그 단락에 대해서는 성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끔찍한 정말 말 그대로 여러 증거가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는 우리나라 그 국민들,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는 식으로 그냥 애둘러서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인을 실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을 제일 앞에 실으면서 광복 후 독립 축성 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신탁 통치 반대와 남한 단독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현직 역사교사 분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 초대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렇게 배치를 했다 치더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건 한반도가 분열되는 상황을 찬성하는 것인데 이런 발언을 통해 분단을 시사하고 주장한 것이 업적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논란거리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런 교과서 교과서가 새롭게 통과가 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배우게 하는데 이제 쓰이겠죠. 그러니까 전체 중학교 7종, 고등학교 9종이 통과인데 이게 하나겠죠? 제가 알기로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한 게.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정 교과서 통과하는 심의 기관에서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건 첫째는 예전 같으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정 교과서로서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왜 이게 통과가 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뒤에 뉴라이트가 주요 역사 관련된 기관의 기관장으로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가능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교육부도 그런 분위기를 파악해서 또는 뭐 반영해서 이런 종류의 교과서 통과를 시킨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역사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왜곡해서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그런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했던 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뭔가 미화하거나 아니면 독재 정권에 대해서 미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런 교과서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학부모들이 나서야 돼요. 저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가 정한대요. 제가 이제 어제도 전문가하고 인터뷰하면서 그거 물어봤는데 학교에서 이걸 정한다고 그래요. 각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그 학교의 역사 교과서로 채택할지를 정하기 때문에 저는 조직적으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 우리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라고 나서야 되고 의식 있는 선생님들이 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과서가 일선학교에 9월 2일부터 이제 전시가 되고 2025학년도부터는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7종, 뭐 9종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데 학교마다 어떤 종류의 역사 교과서를 채택해서 공부할지를 정하는 거니까 저는 학교가 나서야 되고 이렇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검증을 통과시켜 줬으니 막을 수 있는 힘은 시민들의 힘밖에 없다 이제. 저는 학부형들이 나서야 돼요. 우리 아이를 도저히 이런 역사 교과서는 가르칠 수 없다. 이거 채택하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선생님들도 나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역사 선생님도 나서야 한다고 보고요. 아니 일본의 만행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은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일본의 만행을 제대로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 어떤 교과서는 이승만 독재라고 다른 교과서는 다 썼는데 이승만 그냥 장기 집권 이런 워딩을 썼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미화하고 왜곡하고 독재의 잘못된 부분들을 약간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활동들과 괴가 같잖아요. 이승만 미화하고 이런 찬양하는 듯한 그런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보도한 데가 방송한 데가 KBS고 또 뭐 일본 관련해서 그 일본의 김희가요가 나오는 그런 방송을 했던 데도 KBS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친일 행적이 있거나 친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주요 기관에 앉히고 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권은 없었으니까 일본 국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강도가 남의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쳤어. 그 강도 거예요? 아니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왜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국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국민이래. 그 논리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대체. 강도가 들어와서 그럼 막 억압적으로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갔어. 그 우리 거야 이제부터. 그럼 그 사람께 되냐고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이제는 그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한다. 항의를 해야죠. 항의를 하고 문제를 삼아야 하고 당연하죠. 이 부분은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우리나라 또 교육의 특성이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어린 아이들이 물들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정말 위험한 사안입니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 학부형들이 나서야 된다 이제는. 정부가 이거 안 하고 있으니 정부가 친일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걸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항의하고 이런 역사 교과서 채택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고 그래서 이런 역사 교과서는 영원히 퇴출을 시켜야 돼요.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한동훈과 윤석열 슈퍼챗 왔는데. 아 그래요? 몰랐죠. 방송에 집중하느라고. 김영일님, 최지은 앵커님, 우리 구당 진봉성님 혈압약 사드리세요. 이분은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빈혈이 문제입니다. 요새 철분제 드시고 계세요, 김영일님. 빈혈 때문에. 진봉술, 그리고 뭐 아무튼 다양한 분들이 어제 그 브리핑을 보시고 의견들을 주시고 있네요. 고참 세상님 어딜 쪼이지 참 괄약근을 쪼이시랍니다. 진짜.